앞으로 개인회생 수임료를 카드로 받는 것은 지양해 주시고 이것은 위법 소지가 있으므로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공문을 보내왔는데, 그럼 2월 달에 변호사님 일도 줄었나요? 사실 2월 달의 일은 우울한 뉴스네요. 개인회생 관련 또 최신 뉴스가 있으시다고. 네, 어떻게 보면 저희 채널 제일 인기 많은 콘텐츠인데요. 또 열심히 정보를 수집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조금 간단한 것부터 해서 좀 중요한 거 순서로 진행을 할게요. 첫 번째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건데, 최근 1년간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신청 건수가 최대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건수로는 19만 건이고 1년 전에 비해서 30%가 증가했다고 해요. 우리가 지난번 최근 뉴스를 다뤘을 때 1월 달에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30% 증가했다고 한 적이 있는데, 같은 비율로 늘어난 걸 보면은 개인회생을 하시든 워크아웃을 하시든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30% 정도 증가를 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럼 워크아웃이 어쨌든 전체적인 숫자는 개인회생이 더 많은 건가요, 지금? 지금 전체적인 숫자가 개인회생이 약 13만에서 15만 건 사이가 되고요, 워크아웃이 19만 건이니까 워크아웃이 더 많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그 이유는 워크아웃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필요하지 않고요, 5만 원이면 되고요. 그리고 비용뿐만이 아니라 워크아웃은 좀 홍보가 잘 되고 있죠. 방송에서도 홍보가 되고 언론에서도 홍보가 되기 때문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쉽게 알고 접하게 돼서 신청 건수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거는 조금 중요하고 좀 새로운 뉴스인데, 2월달 개인회생 사건 전국적으로 신청 건수가 1165건이에요. 그런데 작년도에 신청 건수가 9,736건이었어요. 그러면 거의 증가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약 400건 증가했고 퍼센티지로 따지면 약 4% 증가했어요. 우리가 1월달 개인회생 신청 건수 증가는 30%가 증가했었거든요. 이걸 봤을 때 저는 좀 의아했어요. 내가 잘못 본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다시 찬찬히 봐도 그 숫자가 맞아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2월달에 사람들이 유난히 신청을 적게 하는 것인가 해서 전년도 2월달과 재작년도 2월달 또 비교를 해봤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2월달에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결국은 1개월치만 보이지만 우리가 개인회생 신청 건수의 상승폭이 꺾였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 이후로 좀 고민을 해봤는데, 신청할 사람은 이미 했다, 급한 사람들은 이미 급한 불을 껐다, 사실 이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여요. 1월 달에 이미 많이 신청을 해서 그런 걸까요? 작년 1월부터 올 1월까지 거의 30%가 증가했으니까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꺾인 거를 봐서는 3월달 추이, 4월달 추이를 봐야겠지만 꺾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놔야 되겠다. 그럼 2월 달에 변호사님 일도 줄었나요? 사실 2월 달의 일은 1월 달에 수임한 것을 많이 해요. 그래서 2월 달은 저희 사건이 늘었죠. 그런데 3월 달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울한 뉴스네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제가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설명드린 게 있어요. 최근 1년간 신용회복도 그렇고 개인회생도 막 늘어났어요. 그러면은 제일 큰 피해를 보는 곳은 금융사들일 거예요. 금융사들은 빚을 탕감해주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금융사가 드디어 변호사 사무실에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 공문 내용은, 이 회사는 신용카드사인데 개인회생 수임료를 카드로 결제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당사에 손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인회생 수임료를 카드로 받는 것은 지양해 주시고 이것은 위법 소지가 있으므로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공문을 보내왔는데, 여기 그 공문이 있어요. 공문을 보면 각 가맹점에 보낸 것인데 내용은 굉장히 순하게 쓰여져 있는데 문서 번호가 문제예요. 문서 번호가 영어로 프로드 관리, 사기로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수신인의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를 한 수십 개를 적어놨어요. 이런 곳에서 수임료를 그동안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채권자 목록에 신청하던 관행이 신용카드사로부터 공식적으로 경고를 받게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이런 관행이 없어지거나 적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개인회생을 하려는 사람은 당장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남은 카드로 생계비도 쓰고, 생계비 쓰는 거 터치하진 않잖아요. 그 다음에 당장 필요한 수임료도 이렇게 내고 했는데, 이게 없어진다면 이제 두 가지 선택지밖에 안 남죠. 하나는 조금이라도 돈이 있으면 각
법무법인에서 해주는 무이자 자체 분납 서비스를 이용해서 적은 돈을 내고 시작을 하거나 그 돈도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업체로부터 수임료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 대부업체 수임료 대출이 그동안 조금은 피해야 될 것으로 여겨졌는데 이런 식으로 카드사에서 제재가 들어온다면 의뢰인들이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것도 어쩔 수 없이 저희도 권해야 되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적용되는 거예요? 바로 적용되는, 경고를 했으니까 바로 적용됩니다. 왜 이게 뭐 그렇게 피해가 큰 일이었을까요? 아무래도 큰 피해일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우리가 증감폭만 30%고 작년에 15만 건이 신청했다고 보면은 그 중에 수임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람이 꽤 많을 거예요. 몇만 명 될 거고 그 액수가 또 100만 원도 아니라면은 굉장히 큰 피해가 카드사 입장에선 발생했겠죠. 너무 안 좋은 뉴스 아닌가요? 이건? 이건 너무 안 좋은 뉴스긴 한데 그래도 아직 다른 대응 방법은 있으니까요. 우리가 무이자 분할로도 가능하시고 그리고 이게 신용카드로 수임료 결제하는 것만 막았지 채무자들이 회생 신청하기 전에 남은 카드 한도 범위 내에서 뭐 생계비로 쓰는 것까지 건드리지는 않아요. 단지 수임료를 못 쓰게 됐을 뿐이니까 그 돈을 이렇게 이리저리 돌려서 수임료 내실 돈을 마련하시고 또 생계비로도 쓰시고 이러면은 사실 신청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